잘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제 거기 보시면 자 기본서 한번 보시죠. 예, 기본서 보시면 383조 맨 밑에 5번에 이제 주택금공사법 및 모기지론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주택금공사는 넘어가시면 공사의 업무가 뭐냐라는 거 간혹 어쩌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PR 하나 정도 급인데 일단 장기 모기지론을 공급한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주택 관련 대출이죠. 그다음에 이제 주택 사업자 보증 업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뭐 주택도시기금뿐만 아니고 한국주택금공사도 보증을 제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 구입할 때 중도금 대출할 때 아니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 보증할 때 공사에서 보증서 끊으면 됩니다. 주택 개인 보증하면 이제 그런 게 그 전세자금 같은 거죠. 주택 구입자금. 사업자는 이제 그 개발업자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이죠. 그래서 주택연금이라는 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여기도 이제 공사가 보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방금 공부했던 MBS 같은 것들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MBS, MBB, 뭐 MPTB, CMO 이런 것들은 싹 다 공사가 발행하고 학자금 대출 증권이라고 있어요. 학생들 그 학자금 대출 받은 거를 유동한 건데 그런 건 SLBS라 그러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5번에 맨 뒤에 학자금 대출 증권은 지우라 그랬죠. 잘 써져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가면은 이제 2009년 2학기부터는 뭐 보이나요? 작은 글씨? 2009년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을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에 이관하여 국가장학기금을 통해 학자금 대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업무 이관 이후 학자금 대출 증권은 발행하고 있지 않다.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해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우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MBS에 대한 아까 지급보증 한다 그랬죠. 지급보증. 그래서 지급보증 업무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기지론 보금자리론인데요. 여러분 여기요. 넘어가서 보시면 386쪽에는 이제 그 디딤돌이 있죠. 디딤돌. 그 다음에 그 옆에 보금자리론이 있죠. 그래서 그 시험에서는 뭐 보금자리론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디딤돌은 현재까지 출제된 건 한 개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디딤돌은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 보험자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디딤돌은 차이만 하면 된다. 차이. 그래서 오늘 연습을 좀 해볼 텐데 자 보험자리로는 자 대출 조건 보세요. 일단 민법상 성년이면 되죠. 성년. 네, 그래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일 때입니다.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부부 합산 소득이 7천 이하일 때죠. 그래서 돈 많이 벌면 안 되고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대출 기간은 무조건 기억입니다. 10, 15, 20, 30. 상환 방식도 기억이에요. 원리금 균등 또는 이제 원금 균등이죠. 40세 미만에 한해서는 채증식도 가능하죠. 그래서 거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경우는 밑에 줄 보니까 최대 3년에 최대 요율 1.2% 슬라이딩 방식. 즉, 중도 상환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슬라이딩은 이제 점점 줄인다 그 이야기예요. 오래 썼으니까. 네. 그래서 뭐 1년 이내 갚았다 1.2%, 3년 지났다 그러면 이제 뭐 0.9%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네. 그다음에 대출 한도는 무조건 기억이죠. 100에서 최대 3억, 특히 3억 기억하셔야 됩니다. 3억. 최근에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대출금리죠. 대출금리는 아니 5억이었는데 3억으로 바뀌었다고. 그냥 깝깝시고 공부를 이렇게 잘해도 이러면 어쩌자는 건지. 깜짝 놀랐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개정됐다는 게 헷갈릴까 봐서 이야기 잘 안 하는데요. 예전에는 많았는데 줄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문하길 잘하셨네요. 대출금리는 여러분 무조건 기억이에요. 고정금리. 뭐라고요? 고정. 아까 이제 왜 뭐 7% 고정이라 그랬죠? 아까 예를 든 것도. 대부 비율은요, 주택담보가치의 70%까지입니다. 그래서 최대 70%죠. 대상주택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구상 주택이면 된다. 그러니까 아파트, 기타 단독이나 연립,
다세대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여러분 주택법 공부하시니까 아시죠? 단다다 아연다 뭐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 6억 원을 담보가치 기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입니다. 뒤에 고가주택 그건 지우라 그랬죠? 그건 지우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가주택은 세법상 고가주택이 9억이거든요. 9억 초과주택인데 요거는 오타예요. 오타 보니까. 그래서 지우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옆에 디딤돌하고 비교할 것만 좀 보죠. 디딤돌의 대출 조건 신청 대상 보니까 대출 신청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이에요, 6천이에요. 6천 동그라미. 6천.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대출 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동그라미. 아까 여러분 보험자리로는 세대주에서요 그냥 성년이면 됐어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세대주죠, 여기는. 그 다음에 거치기한 상환 방식이죠. 매월 원리금하고 원금 균등이죠. 자, 체증식은 없죠. 그러니까 체증식 X. 이 내 집 마련 디딤돌은 상당한 그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이자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거치기간은 최대 1년. 여기까지는 됐고. 자, 대출 한도 70%. 거긴 똑같은데 최대 얼마예요? 그러니까 3억이 아니고 그런 거 동그라미, 그런 거 차이. 동그라미 2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리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대출 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 단위 뭐요? 그 5년 단위 변동 윗줄. 차이. 이제 다 됐어요. 거의. 그래서 이런 거 밑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대상주택 가보시면 공구상 주택 뭐 똑같죠, 그거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주택 가격은 얼마죠? 그러니까 이제 6억이 아니고 5억 이하다라는 것도 신경 써주셔야죠. 그래서 맨 위에부터 이제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딱 5칸만 차이가 나네요. 그러죠?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 혹시 나오면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주택연금인데, 주택연금은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별을 2개 좀 해주시고요. 좀 나오죠. 개념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것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보증기간인데 이 주택연금은 돌아가실 때까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까지 다, 그러니까 부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다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 하더라도 와이프도 생활이 돼야 되니까 남편 죽으면 끝난다고요? 와이프 죽을 때까지요? 다 죽을 때까지예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이거. 사실은 저번 주에 우리 어머니 그 주택연금 때문에 제가 공사를 갔다 왔어요. 경기 남부지사에 갔다 왔는데, 물론 이제 뭐 제가 강의를, 중개사 강의를 해서 주택연금을 좀 압니다라고 이야기는 절대 안 했고, 들어봤는데 뭐 설명 잘 하대요. 왜냐하면 은행 출신들이라 상담력들이 은행 퇴직한 사람들이더만 직원들이 안 하고 가보니까 직원들은 다 어린애들이어가지고 이제 뒤에 상담 보조만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알바하고 있다고. 알바 참 겸손한 분이죠. 지점장 생활을 한 15년 했다 그러는데 똑똑하시더라고요, 양반. 그래서 설명 잘 듣고 그러고 서류가 한 가지 미비했는데도 뭐 그분이 어머님이 잘 알아듣는다고. 제가 못 알아들으면 조용하라 그랬거든요. 어머니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중에 설명할게. 조용. 왜? 그 사람 뭐 계속 약속이 있으니까 잘 알아듣는다고. 미비한 거는 나중에 추가 보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일단 결제 올려버리더라고. 그래서 다음 주쯤이나 보증서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제 어머니는 안 한다 그러는 걸 제가 하시라 그랬어요. 쓰고 가시라고. 나 안 줘도 되니까 쓰고 가시라고. 근데 실은 남아요. 네, 왜냐하면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다 눈치채더라고. 네, 그래서 아무튼 보증기간 돌아가실 때까지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따라서 소유자 및 배우자 모두 사망 시까지 있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가끔 속이는 건데 개념 보니까 60세 이상 돼가지고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만 60이 넘어가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예컨대 남편이 60이 넘었는데 마누라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가지고 마누라가 42살이야. 너무 나쁜 자식인가 이거? 제가 14살까지 봤거든요. 제 친한 사람 중에. 그러니까 14살 할게요. 14살. 46살. 제 진짜 친한 친구는 12살 차이 나요. 걔는 뭐 어제도 통화했는데 자식 진짜 나쁜 새끼라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맘먹더라고. 그래서 뭐 기왕 그럴 거는 나이가 비슷한 게 좋아요. 제가 보니까. 뭐 이래도 같이 뭐 맘먹던데 보니까 부인이. 손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러면은 이분 60대까지 기다리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입 자격은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넣으면 돼요. 옛날에는 실제로 소유자가 60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마누라 이름으로 돼 있는 이런 경우는 큰일 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 또는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증 기간은 두 분 중에 46살 먹은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돌아가실 때까지 돈은 계속 나간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죠? 보증 기간. 그래서 3번에 주택명은 지급정지 사유인데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느껴보세요. 이용자가 돌아가셨어. 모두 사망. 당연히 지급정지죠. 그다음에 니은범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돌아가셨는데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연금 대출 인수를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남편 이름인데 남편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해야 되거든요. 다시 담보를 설정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럼 공사는 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놔둔다고요? 지급정지 해버린다고요? 바로 경매 넘겨버려요. 그럴 때는. 그 다음에 대부분에 주택명부 이용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이사했다 그러면은 이사한 주택에다가 새로 이사장권을 설정합니다. 그거 안 해주면은 바로 정지예요. 이해하신 거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연금 이용자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 거주하지 않는 거, 요거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기간 거주를 안 할 때는 주택연금은 지급정지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공사에 연락을 하면 돼요. 근데 병원에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가 있었다. 그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 이유 없이 1년 이상을 비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돌아가시고 나서 사망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연금이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없어. 통반장에 가서 보면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거주 안 한 걸로 나오는데 계속 연금은 지급돼. 그러면 놔둬야 되겠어요? 빨리 정지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가끔 있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는. 궁금해서. 혹시 돌아가시고 사망신고 안 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나요? 그랬더니, 있지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일단 지급정지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사망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사망 처리를 하지? 행방불명 해가지고 나중에 그거 하나? 민법에 의해서? 법에서 행방불명 기간이 일정 기간 지나가면 법에서 그 사망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4번 가입비죠. 그래서 가입비는 초기보증료는 1.5% 받습니다.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 연보증료는 이제 보증자에게 0.75%.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돈을 내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주택을 처분해서 나중에 갚는 거예요. 비용은 안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6번에 대출금리인데,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원 합의하에 3개월 CD 또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더하기 가산금리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고정금리의 변동금리예요? 변동. 그래서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아예 변동금리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보금자리론과 달라서 변동금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대 방식 그런 것까지는 좀 너무 많이 들어간 거고 넘어가서 390조. 가입 요건이죠. 그래서 가입 가능 연령인데 아까 봤죠. 주택 소유자 또는 동그라미 또는 배우자가 만 60 이상.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만 60 이상이면 돼요. 대신 니은번도 좀 읽어두세요.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55에서 74세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확정 기간은 일정 기간을 정하는 건데 이 경우는 무조건 된다고요. 배우자의 연령도 좀 따진다고요. 배우자 한두 번 읽어놓으세요. 주택 보유죠. 그래서 주택은 부부 기준으로 1주택 소유하거나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이하인 다주택. 그러니까 몇 개 있더라도 9억이 안 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거주요건이죠. 그래서 주택연금 주택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해야 됩니다. 무조건이니까는. 왜냐하면은 국가가 그 정부 세금으로 많이 내요. 이거.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어떤 분이 그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60세에 대출을 받았다 치자. 60부터. 그래서 70, 80, 90, 100, 원래는 한 80 살 줄 알았어요. 이분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100살까지 살았다. 아니, 110으로 가자, 그냥. 그러면은 주택가격은 가만히 있겠어요? 좀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200을 대출해줬다. 또는 150 대출했다. 대충 150 정도 나오겠네요. 이 정도면. 그러면 계속 빌렸으면 빌린 돈이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주택가격보다 많이 빌리면 어쩔 거냐. 이럴 때는 더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식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보증으로 처리합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그러니까 정부 혜택이 많단 말이에요. 이자도 싸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준다고요. 까다롭다고요. 까다롭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특히 확정기간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실거주 때문에 이야기했죠.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노인분들이 집을 팔고 전세로 가면 거주가 불안정하니까 실제 거주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거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려고 이렇게 정부가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거주해야 되는 겁니다. 대상주택은 9억 이하. 그 다음에 지자체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다시 그냥 노인복지주택이요, 지자체에 신고된 거예요. 요건 한국주택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신고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돼요. 그래서 신고된 것들. 그 다음에 니은번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가등 복합용도 주택은 전체 면적 또는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다. 그 다음에 연금 지급 방식인데 종신 지급이죠. 그래서 거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종신 지급과 종신 혼합이 있는데 종신 지급은 돌아가실 때까지 똑같은 금액을 쭉 내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종신 혼합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중에 50%까지는 수시 인출이 되고 나머지 50%는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종신 혼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정기간 방식 또는 확정기간 혼합 방식이라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확정기간은 그 밑에 10, 15, 20, 25, 30 이렇게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확정기간을 정할 수 있는 거고 확정기간 혼합은 기간을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50% 한도 안에서 수시 인출이 불가요 가능이요? 가능. 그런 걸 확정기간 혼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3번에 대출 상환 방식이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근데 어르신이 옛날에 집을 살 때 5억짜리 주택인데 집을 살 때 담보 대출이 있었어요. 대출, 저당 대출이. 대당 2억이 있었다. 그럼 이제 2억 때문에 저당권이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니까 국가가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두 번째가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요구하느냐. 이걸 가지고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일단 돈을 받아가지고 이거 상환을 해야 돼요. 상환. 그런 다음에 나머지 금액만큼만 연금으로 줘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예컨대 감정평가 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얼마를 받을지 계산이 돼요. 이 사람들은 감적인 계수 계산하는데.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한 90살까지 산다 가정하고 원래는 100살 가정합니다만은 100살까지 산다 가정하고 그때 주택가격으로 계산하니까 6억 7천이다. 라고 하자. 그럼 6억 7천에서 절반까지는 인출이 되니까 인출해가지고 요거 갚아버리면 돼요. 갚아버리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는 확정기간 또는 종신 둘 다 나눠 가지면 되죠. 이게 혼합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대출 상환 방식이었죠. 대출 상환 방식은 절반은 갚고 요거 갖다가 절반 찾아가지고 얘 갚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종신토록 받는 겁니다. 그걸 대출 상환 방식이라 한다. 그래서 주택대출 상환용으로 그래서 한도 50% 범위 안에서 찾아 쓴다는 이야기죠. 최대 70%까지인데 70% 잘 안 줘요. 그 다음에 4번은 우대 방식인데 우대 방식은 조금 기억하실 게 우대 방식은 부부 기준 주택이 비쌀 때요 1억 5천 이하일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1주택 보유자가 종신보험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7%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대 방식이란다. 거기다 이제 우대, 그 다음에 우대 혼합이 있는데, 여기는 우대 방식까지만 그냥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의 특장점 그랬는데, 부부 모두 죽을 때까지다. 종신보장. 그 다음에 2번, 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은 이용자의 신용도보다는 담보주택 가치를 기준으로 지연 여부를 결정하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소득이 있든지 말든지, 담보주택과 무관한 기타 부채가 있든지 말든지 아무 관계없어요. 여러분 여기요. 근데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가도 하나 가지고 상가.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 대출이 막 10억이야. 그러면 빚 많으니까 안 해준다고요. 이거 대출은 상가 팔아서 갚으면 되니까 연금 해준다고요. 연금 해준다고 이야기해요. 또 이용자가 공무원연금을 받고 공무원연금. 야, 그러면 너는 공무원연금 받고 있으니까 돈 많잖아. 안 해준다고요? 아무 관계 없다고요. 아무 관계 없어요. 주택연금은 자기 집을 담보로 하는 거니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주택연금 받는 권리는 양도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당연하죠. 주택연금은 별도의 중도상수료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든 갚을 수가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예컨대 내가 70까지 빌려 썼어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생각보다 막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러다가 까딱 잘못 죽으면은 손해볼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이제 팔겠다 그러고 받은 돈 가지고 싹 다 갚아버려도 된다 이야기죠. 그럴 때 중도상수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 상속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처벌하고 남는 거는 이제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박스에 보니까 대출 잔액이 주택 가격보다 더 많다. 너무 많이 빌렸다. 오래 살아가지고. 그러면 비고에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거꾸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남는다. 그럴 때는 남는 부분은 그렇죠. 상속인에게 상속합니다. 법정 상속을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 따라서 상속을 하게 돼 있죠. 뭐 그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농지연금인데 뒤에 가시면 394쪽에 이제 이 주택연금 제도가 우리가 이제 2001년에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농민들이 또 문제예요. 농민들 같은 경우는 농가주택이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한 5천 하죠. 뭐 어떤 건. 그러니까 5천을 담보로 빌려서 봐야 뭘 하겠느냐. 그래서 농민들은 가진 게 농지밖에 없죠. 그래서 농지연금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농지연금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농지연금은 자격만 대략 알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연령 보세요. 신청년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 또는 본인 배우자 모두 또는이 아니고 모두 죄송합니다. 만 몇 세예요? 65세. 아까 국민연금 주택연금 몇 세였죠? 60.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죠. 65세이다.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농지 소유자 본인이 신청의 기준 농업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영농 경력은 연금 신청 기준으로 신청에는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5년은 연속일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 3년 했다가 도시에 가서 아들 집에서 한 5년 살았다가 최근에 2년 더 했다. 그러면 5년이 안 돼야 돼요? 되죠. 이렇게 연속 5년 할 필요는 없어요. 합해서 5년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 농지 요것만 기억, 여기까지만 가죠.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요거는 우리가 옛날에 후보지 이행제할 때 했죠? 그래서 실제 영농 이용 중인 농지죠. 실제 영농 중인 농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ABS는 뭐 나중에 할 거고 우리 시험하고는 별 관계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요약집 확인할게요. 요약집은 몇 페이지 있냐면 앞쪽에 있어요. 132쪽. 132쪽. 요약집은 이제 앞쪽에 있죠. 자, 132쪽에 보시면, 한국주택공공사에서 제3장인데요. 의 및 주요 업무 그래가지고, 99년에 이제 코모코라는 게 만들어졌고, 2004년에 한국주택공공사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3월 1일자로 통합됐다. 뭐 저번에 설명했던 게 이거였는데,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거.
박스 안에 있는 게 이제 주요 업무인데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험자리론 적격대출 공급. 그 다음에 이제 주택보증이죠. 주택연금. 그 다음에 MBS 유동화증권 발행이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이제 주택저당증권이나 확장대출증권에 대해서는 발행을 하는 거예요. 지급보증만 하는 거예요. 지급보증이죠. 그 다음에 옛날에 한국투자공사의 주요 업무였던 확장대출과 관련 신용보증 및 확장대출 증권 발행 업무는 어디로 이관됐다고요? 한국장학재단으로 이관됐다. 그래서 그렇게 2월 15일 이때 이제 원고 쓸 때니까 제가 그때까지 개정사항 반영했다 그 이야기예요. 예. 또 이제 개정될 수도 있는데 올해는 뭐 개정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겁니다. 한국투자공사죠. 보험자리론인데요. 여러분 그 신청 자격 보니까 민법상 성년이죠, 성년? 성년 기억하셔야 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연소득 얼마요? 7천. 그 다음에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죠. 네, 고정금리. 그래서 대략 3% 중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대금리는 좀 싸게 준다는 이야기인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자, 대상주택입니다. 공상주택이죠. 단 6억 초과주택은 제외. 그 다음에 대출 한도는 이제 아까 70%.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최소 맨 밑에 최소 100에서 최대 3억 기억하셔야 되고 대출 기간은 10, 15, 20, 30. 그 다음에 신청 방식은 매월 원리금 균등 또는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체증식인데 체증식은 40세 미만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도상환 수수료는 최대 3년, 최대율 1.2%의 슬라이딩 방식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낌 2보험자리하고 뭐 T보험자리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가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심학 조금 보세요. 청약조정 대상 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을 했는데 LTV나 DTI 적용하는 기준이 그 밑에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청약 조정 지역이라 그러죠. 여기는 이제 LTV가 실수요자 기준으로는 70%, DTI가 60%인데 실수요자는 조금 완화된 거죠. 그런데 이제 기본은 60에서 50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투기적이나 투기와이를 지급했는데 투기적 같은 경우는 거기 박스에 있는 서울의 11개구죠. 그 다음에 투기와이를 지급은 이제 서울 전체, 그 다음에 경기, 세종시 이런 거죠. 청약조정 대상 지역은 현재 45개예요. 그래서 서울 전역, 세종시, 경기 7개, 부산 7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많더라.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그 밑에 실수요자 금융도 그랬는데 아래 걸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 가격은 5억 이하.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많이 규제가 된 거예요, 이건. 그다음에 주택 보유 같은 경우는 본권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 그러니까 다른 주택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더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 실수요자는 이럴 때만 이제 아까 70%, 60%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실수요자. 다음에 이제 잔금대출인데, 잔금대출도 실수요자는 LTV 얼마죠? 70. 그 다음에 DTI는 얼마죠? 그러니까 이쪽은 완화한 거예요. 그런데 기본은 상당히 강화된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전용 외잔금 대출은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보험자리론 같은 경우는 다른 대출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고요. 앞부분에 대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완화됐다. 실수요자에게는 완화됐다라는 거 느끼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35쪽에 3번. 내 집 마련 디딤돌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차이만 보자 그랬죠? 신청 자격은 세대주. 민법상 성년이 누구라고요? 세대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소득이 얼마요? 6천. 그러니까 아까 보험자는 7천이었는데 6천이죠, 이건.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 그 대출 금리 가시면 대출 만기까지 고정금리 또는 뭐요? 5년 단위 변동. 그런 거 기억. 그 다음에 대상주택 보니까 주택가격이 5억 이하여야 되죠. 그래서 5억 이하일 때이다. 아까 이제 보험자리는 6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대출 한도 같은 경우는 아까 보험자리로는 100에서 3억이었죠. 그런데 A는 2억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대출 기한 뭐 다 똑같고,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그 다음에 체증식은 안 된다 그랬죠? 체증식 X 뭐 요 정도.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됐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넘어가셔가지고, 한국도공사 주택연금인데, 와, 주택연금이 확실히 좀 양이 방대하죠. 정리가 근데 이제 이 기본서보다는 조금 더 외우기는 편할 거예요, 이게. 보세요. 가입 가능 연령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만 60세 이상입니다. 또는 동그라미 또는. 확정기한 방식은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의 자 중 연소자가 55, 74. 그런 건 읽어두시면 된다, 자주. 주택 보유는 1주택. 그 다음에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이하인 다주택. 그 다음에 대상주택은 시가 9억 이하 및 지방자치단체 신고된 노인 복지주택.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가등 복합용도 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기간은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거기는 및이었죠. 및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그 다음에 가입비 초기 보증료는 1.5%. 그 다음에 연보증료는 0.75%죠. 매월. 그 다음에 이제 담보는 뭐 당연히 1순위고요. 그것도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안 중요한데, 이런 건. 제3자 소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이용 불가능하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연금 받는데 아들 주택 가지고 연금 받는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적용금리는 변동금리였죠. 그 다음에 대출금 상환은 부부 모두 상환 후 주택을 처분해가지고 정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언제든 상환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박스는 글씨가 조금 작은데 주택 처분 금액하고 연금 지급 총액을 비교했을 때 주택 가격이 크면은 돌려주는 거고, 거꾸로 주택 가격이 부족하면 청구하지 않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지급 정지 사유인데, 부부 모두 사망했을 때, 소유권을 상실할 때, 아까 1년 이상 장기 미거주일 때,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월 지급금의 지급 방식인데, 자, 종신 방식, 자, 큰 거 보세요. 1번 종신, 2번 확정기간, 3번 대출 상환, 4번 우대 방식, 이렇게 있죠. 거기에 이제 종신은 종신하고 종신 혼합, 확정기간도 확정, 혼합, 이렇게. 항상 혼합이 들어가면은 수신출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뭐 따로 외우지 않아도 알겠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 상환 방식, 그 다음에 우대 방식 그랬는데, 우대 방식은 특별히 주택 가격이 1억 5천 이하일 때 사용하더라 그랬죠.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 5번에 이용기간 중에 종신지급과 종신혼합 간에 또는 우대 방식과 우대 혼합 간에 변경은 가능하다. 다른 변경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다. 다음에 이제 기타 넘어가시면 대출 기간은 돌아가실 때까지가 평생. 계약 종료는 죽은 후에 주택 처분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거예요. 부채 규모는 아까 매달 달달이 빌렸으면 점점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그래서 이걸 역저당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직은 좀 어려워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컨대 집을 살려고 1억 대출을 받았다. 기간이 20년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년간 저당 잔액이 점점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 그렇죠. 왜냐하면은 갚아 나가니까. 그래서 이게 저당이에요. 저당. 그래서 이거는 잔액이 점점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느냐? 역저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저당으로 보면은 이것밖에 안 돼요. 30대에 집을 사가지고 50대에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60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놈 저놈 다 장가 시집 보내느라고 이제 돈도 없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야, 뭐 가진 건 집밖에 없다. 연금이나 받자. 그래가지고 60에 연금 받으러 갔더니 야, 너 100살까지 산다 가정하고 줄게. 그러더니 꼴랑 5억짜리 주택인데 150밖에 안 주더라. 어쨌든 150 빌렸었다. 그럼 150 빌렸으면 어떻게 되느냐? 뒤로 갈수록 점점 빌려 쓰는 게 적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잔액이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처럼 줄어드는 거라고요. 오히려 더 빌려 쓴다고요. 그래서 이걸 역저당이라고도 해요. 주택연금을. 그래서 주택연금을 이렇게도 부르죠. 역저당이다. 또는 역연금저당이다. 매기가 똑같게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 연금 방식으로 준다 그 이야기죠. 네.
다음 월지급금 지급 유형인데 종신반스 기준으로 봤을 때 정액형과 전후 후박형이 있는데 정액형은 뭐냐 그러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맨날 똑같이 150 한 번 딱 정해지면 끝까지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집값이 떨어져도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도 물론 똑같이 줘요. 근데 올라가면은 손해볼 건 없어요. 나중에 처분하고 남은 거가 많을 거니까 자식들이 가져가겠죠. 이해하셨나요? 떨어지면은 더더욱 손해볼 거 없죠. 국가가 알아서 해주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제가 볼 때는 써야 돼요. 쓰는 게 맞습니다. 전후후박형은 뭐냐 그러면은 앞전자에다가 두터울 후자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두텁게 많이 주고 얇을 박자거든요. 뒤에는 많이요 적게요? 적게. 그래서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10년은 정액형보다 훨씬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약 70% 수준이니까 많이 준다고요? 적게 준다고요? 적게.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어머님한테는 전후후박형으로 하시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래야 뭐 살아계실 때 몽땅 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어머니가 다 못 쓰고 가요. 뭐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에 그거 하라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하세요. 그 노인정에서 그거 안 들어봤어요? 이랬더니 들어봤대요. 들어봤다고 뭐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뭐 너를 위해서 뭔가를 뭐 저거 그러길래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았죠. 하라고 말씀은 드렸으니까.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어머님이 안 하신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저도 잊어버렸어요. 바빠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강력하게 권해가지고 거의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현장 쪽에 가 있다고 지방에 몇 달 있다가 막 왔다 갔다 했다 그랬잖아요. 조금 이따 또 이제 한번 가야 되는데 마무리하러 가야지. 우리는 끝장 봐야 되니까 무조건.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하고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애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아무리 뭐 식품을 해도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맛있는 걸 마음대로 못 먹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 내가 용돈을 드려도 잘 안 쓸 뿐만 아니고,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뭐 저는 이해합니다. 그 와이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냥 시어머니랑 사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보통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식들이 먼저지 시어머니가 먼저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신랑도 먼저가 아닌데 뭘. 저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열받을 때 밤에 소주 먹는 거예요. 신랑이 먼저라고 자식이 먼저라고. 네. 여러분도 그러세요? 아닌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아닌 분. 꼭 잘난 체예요 저렇게. 아 그거였어요? 네, 나는 또 신랑 이야기 한 줄 알고 진짜 열받을 뻔했잖아 이거.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쓰시라고 제발 남기지 말고 쓰세요. 저금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안 쓰고 저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는다니까. 네. 예전에 뭐 어차피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조금만 농담 더. 예전에 이제 한참 그 강남 강의할 때는 강의 수입만 해도 뭐 어마어마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한다 그런 이야기 하면 이제 또 안 되니까. 아무튼 뭐 어머니 용돈을 많이 드렸죠. 아마 꽤 많이 드리는 편이었을 거예요 제가. 일단 어머님만 50 드렸으니까.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안 썼어. 나중에 언제 알았냐면요. 웃기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래서 어머니한테 야단하는 거예요. 안 쓰고 땅을 사놨더라고 여주에다가. 그걸 모아가지고. 더 웃기는 게 기획부동산에 걸렸더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그만 거 2필지를 사놨어요. 한 필지는 남아있고,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저 주변에도 칼질한 거 걸렸다고. 이거 보니까 막 40명한테 쪼갰는데 완전 칼질이야 이거. 개발되긴 돼 거기. 제가 보니까 그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데하고 지하철 들어가는 데 근처 어디더라고. 그러니까 막 안 될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새끼들이 이래가지고 나쁜 개자식들 진짜 잡아 죽이려다가 못 잡았어요. 한 2주 쫓아다니다가 노인네 할머니가 중간에 이걸 해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에서 딱 끝냈어요 그냥. 더러워서. 할머니를 조질 수는 없잖아. 예. 그래서 중간에 할머니가 싹 다 끌고 왔더라고 노인정의 친구들을. 그런데 이놈이 A라는 놈이 기획부동산의 사장이었어요.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팔았어. 그런 다음에 등기가 40명한테 넘어가는 기간 동안에 이 새끼가 또 이걸 은행에다가
예, 이빠이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중매매야. 그 뭐냐면 당연히 이자 안 들어오지 이제 소유권 바뀌었고. 근데 저당권이라는 게 부정성이 있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아니 소유자한테 그냥 가는 거 물건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백날 할머니들이 떠들어 봐야 은행은 경매 넣어버리고. 경매 넣으니까 이걸 또 제가 볼 때는 이 새끼 같은 놈이야 이거. B가 받아간 거야 B가. 이놈 친척이나 뭐 그놈이 명의만 맡긴 거지. 그래서 85%에 받아가더라고. 토지를 그 시골 토지를. 감정가에 85%. 한 번 딱 유찰 되고 이빨 썼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지가 다시 하필해가지고 개발되면은 개발하면 좋거든요. 이런 개자식이 있어. 3번 울고 먹은 거예요 이거. 한 번 울고 먹고 2번 울고 먹고 나중에 개발해서 또 울고 먹고. 와 진짜 이런 개싸가지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저 어머니가 이제 끙끙 앓고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들이 부동산 강의를 한 20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야기 안 하냐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손자 주려고 그랬대. 손자. 그걸 또 뭐 나는 몰랐어요. 이거 산지도. 내가 뭐 언제 어머님 이름으로 조상 땅 찾기 그거 뭐 찾을 일도 없고. 찾으면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우편물이 날라왔는데 그 경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지 이거? 이게 잘못하게 찢어서 버렸어요. 또 왔어. 또 와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송달하잖아요. 단계에 따라. 그래서 이거 심각하구나.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어머니가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땅 문서 보여주는데 땅 문서 등기부 보여주는데 장난 아니야. 등기부 갑구가 막 10몇 장이야. 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질려가지고 내가 어머니한테는 제가 그때 조금 이렇게 교육 사업에 투자했을 텐데 아니면 제가 현찰 드렸을 거예요. 어머니 내가 살게요 그러고 현찰 줘버리고 그냥 잊어버렸을 텐데 그때 내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못 드리고 어머니 그 상심하지 마시라고 내가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그러고는 이야기 안 해버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눈치는 챘어. 눈치가 빠른 양반이거든요. 날라간 건 알고 한 개는 남아있더라고. 한 개 이제 그 덕에 한 개 알았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내가 가끔 이제 놀리죠. 남은 거 여주 땅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손자 줘야지 손자. 손자 저 돌아오시면 빨리 주세요. 아니면 나한테 와요. 근데 작아요. 돈도 안 돼 이가. 작은데 어머니는 이제 손자 장가갈 때 써라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부모님들 계시면요. 주택연금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면 쓸 때까지 쓰시다가 많이 남아요 이게. 이놈들이 얼마나 야근 놈들인데 옛날에는 평균 연령 기준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많이 줬어요. 너무 많이 나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00세까지 산다 가정하고 계산을 해요. 100세까지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지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요. 나중에 처분해서 갚아도 돼요. 이거 내가 처분해서 갚을게 이래도 되고 6개월 동안 사망 신고되고 6개월 동안 안 갚는다 그러면 이제 공사가 경매해버리고 바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후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이동화는 아까 했죠 여러분? 요약집 기준으로 보신다 그러면 이제 다 됐고 144쪽에 가시면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인데요. 오늘 사실은 투자회사까지는 마칠까 했는데 여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에는 금융이 끝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보강 한번 잡아야 될 텐데 금융 끝나고 7편 강론 쪽을 하든지 아니면 평가를 먼저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할게요. 그래서 평가를 먼저 할 수도 있어요. 평가를 먼저 하게 되면은 보강해서 강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